2021년 1월분 기출문제 풀이 드리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원가가 될 수가 없다 했어요. 2번 발생한 제조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맞고요. 3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가 있다. 아니죠. 구입해서 소비되어야 원가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답이 3번이고요. 4번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원가의 정의입니다. 8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하는 원가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준고정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83번은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84번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분으로 이루어진 3인의 부문 간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와 있고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단계 배분법 제조 부분 C에 배분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 단 보조 부분 원가는 A 부분의 원가를 우선 배분한다. 똑같은 문제가 앞에 있지만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그러면 A에서 B야. A에서 B고 여기다가 B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 C와 D를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먼저 배분할 거기 때문에 A에서 발생한 원가 20만 원은 그냥 여기다 적으시고 B에서 발생한 원가 30만 원은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수수 관계를 보면 40, 20, 40, 40%, 20%, 그 다음에 40%. 얘를 나눠보면은 다 더해가지고 100%니까 그냥 곱하면 돼요. 얘가 8만 원, 얘가 4만 원, 얘가 다시 8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나눠줄 것은 차체 발생한 30만 원하고 A에서 배부받은 8만 원하고 더해서 38만 원을 나눠줄 텐데 C하고 D 용역수수 관계가 얘가 60%, 얘가 20%랍니다. 합해보면은 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8만 원에 대해서 얘는 8분의 6을 배분을 받고 얘는 38만 원에 대해서 8분의 2를 배부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C 부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2만 5천 원이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단계 배분법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하십니다. 85번 3일은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비례하여 실제 배부한답니다. 1월 중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작업 지시서 3번과 관련된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박스 안에서 봐보시면 1월 중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240만 원, 1월 중 발생한 총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 그러면 240만 원을 200시간으로 나눠보면 12,000원 나오고 시간당 12,000원 배부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접 재료 원가가 134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직접 노무 원가가 76만 원 나와 있고 그 위에 직접 노무 시간 180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만 더 더해주면 되는데 이 180시간에다가 금방 구해놓은 시간당 12,000원 곱해보면 216만 원 나옵니다. 3개 더해보면 426만 원 나옵니다. 답이 3번. 제조간접 원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문제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86번도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넘어가고요.
87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가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보다 적게 나타난다. 아니죠.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하여 기장 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이. 반대로 개별 원가 계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3번 원가 관리 및 통제가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중심점이 명확해진다. 그 공정 담당자, 부문 담당자 얘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명확하다. 4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도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평균 개념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맞고요. 88번 다음은 3일의 원가 자료이다. 3일이 평균법을 사용한 평균법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1900개일 경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되어 있고요.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평균법이니까 간단합니다. 완성량이 1600개 되어 있고요. 기말 재고가 400개 그래도 주어져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X%. 가공 원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법이니까 1600개 그대로 오고요. 다 해봤더니 1900개 납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가 30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400개에 대해서 75%가 진행이 돼야 3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완성도는 75%. 간단한 문제입니다. 89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선입선출법 데모.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 생각해 두시고요. 기초가 400개. 400개인데 지금 50%랍니다. 단기 완성품이 1000개니까 여기는 6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200개인데 80%. 기말이 200개인데 80%. 여기가 재료비, 여기가 가공비. 재료비는 600개, 200개 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이 800개. 가공원가는 200개, 600개, 8, 26, 160개. 그러면 960개가 됩니다. 그 밑에 원가를 봐야 되는데요. 단기 발생 원가가 오는 겁니다. 여기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300만 원. 해서 나눠보면 얘가 단위당 2,500원, 얘가 단위당 3,125원. 3,125원 보니까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풉니다. 200개에 대해서 기말제공품 물어보고 있으니까 2,500원 더하기 160개에 대해서 3,125원. 해보면 얘가 답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100만 원입니다. 답이 2번. 연습해 두십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아요. 9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비교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원가는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중 완성분으로 구분되지만 아니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입니다. 설명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제 계속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경우 단기 완성량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한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요. 얘는 선입선출법이 아니고 평균법이죠.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하는 과정을 쭉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보면 충분히 2번, 3번, 4번 다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2번 평균법의 경우 원가 배분 대상액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의 합계액이지만 합해가지고 나눴잖아요.
선입선출법의 경우 기초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의 일부가 되며 단기 투입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한다. 금방 본 것처럼 단기 투입 원가만 가져오잖아요. 기초제공품 원가는 완성품에 더해준다는 얘기고 3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는 전기 원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도 단기 투입된 걸로 보니까 선입선출법의 경우 단기 투입 원가로만 구성됩니다. 맞고요. 4번 평균법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 산출 시 기초제공품은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얘가 평균법의 정의입니다. 즉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하죠. 그냥 완성품을 그냥 적잖아요. 평균법 할 때.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구분을 하죠. 금방 보신 것처럼. 91번 다음 중 표준원가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표준원가 시스템 예외에 의한 관리는 제외해놓고요. 표준원가 시스템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니죠. 책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동기가 유발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2번 관리 목적상 표준 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아니죠. 그 표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중요한 차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3번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 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가 없다? 아니죠. 원가 감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표준에 의해서 관리를 했을 때. 4번 표준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의 차이 분석 시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차이는 둘 다 검토해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92번도 중복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번 원가 요소의 표준은 수량과 가격에 대하여 각각 설정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3번 표준원가는 회사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현실적 표준을 사용을 합니다. 4번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전에 맞습니다. 사후에 하면 틀린다고 했어요. 93번도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94번 봐보시면 다음 자료는 구입 시점에서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분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직접 재료의 단위당 표준 가격은 얼마인가? 제일 오른쪽 가격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 재고액 나와 있는데요. 실제 투입량을 T 계정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 재고액이 16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실제가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 투입된 것, 넘어간 것이 40만 원입니다. 이쪽이죠. 그러면 구매액이 얼마냐? 구매 단계에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54만 5천 원이 되니까 여기는 38만 5천 원이 되겠네요. 38만 5천 원. 38만 5천 원. 실제 발생한 게. 그러면 실제 발생한 건 38만 5천 원이구나. 제가 왼쪽 것을 구했어요. 단위당 실제 구입 가격이 200원이랍니다. 그러면 얘가 200원. 실제 구입 가격. 그러면 몇 단위를 구매를 했는지 나눠보면 1925 단위를 구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불리한 가격 차이가 61,600원이랍니다. 61,600원이 가격 차이가 불리하답니다. 얘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61,600원을 빼보면 32만 3,400원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를 갖다가 쓸 수가 있죠. 그러면 1925원 곱하기
얘가 표준가격. 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1925로 나눠보면 168원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2번으로 가죠. 표준가격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이 2번. 95번 다음 중 얘도 중복된 문제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차이의 처리 방법인 매출원가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차이를 매출원가에다가 다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1번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타날지 적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유리한 차이일 수도 있고 불리한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면 이 부분. 원가 차이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원가가 덜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매출 원가도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차감한다. 차감입니다. 다시 불리한 원가 차이는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매출 원가도 원가야. 그러면 매출 원가에다가 더해줘야 돼.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차감인지 가산인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파놓으십니다.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여 차이 조정한다. 이게 정의고요. 4번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제공품과 제품 계정은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을 하죠. 표준원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를 매출원가에서만 조정을 한대.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96번 문제도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숫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97번 2001년 3일은 신제품 A를 500단위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3원이고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0원이다. 2001년에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 재고 수량만이 300단위인 경우 전부 원가 계산 대신에 변동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2001년 12월 31일에 기말 재고액은 전부 원가 방법에 비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대신에 변동 원가 계산으로 간대요. 그러면 전부 원가하고 변동 원가 차이가 뭐예요?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가 300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단위당 1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단위에 대해서 10원 해보면 3,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전부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3,000원을 다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야. 전부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기말 재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됐는데 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는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3,000원만큼 감소할 것이고 기말 재고액과 영업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3,000원이 감소를 할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98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예산 편성에 필요한 원가, 조업도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유용하다. 맞습니다. 고정비를 다 비용 처리해버리니까. 2번 공통부분의 고정원가를 사업부나 제품별로 배분하지 않으므로 사업부별 또는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에 왜곡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이익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막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앞부분이 틀려져 있어요. 뒷부분은 맞아요. 재고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4번 표준원가와 변동예산과 같이 사용하면 원가 통제와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원가는 나머지하고 다 믹스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99번 다음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기본 목적 봐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계획과 통제 등 경영 관리, 내부 통제고요.
전부 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변동 원가는 외부 보고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품 원가 봐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가 변동 원가 계산이고 여기에다가 오른쪽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원가를 보면 얘가 전부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3번 보고 양식은 변동 원가 계산이 공원이익 접근법, 전부 원가가 전통적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된다는 얘기고요. 이 손익계산서를 외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4번 이익 결정 요인에는 변동 원가 계산은 금방 뭐라고 했어요? 생산량에 의해서, 판매량에 의해서죠.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만 전부 원가 계산은 생산량 및 판매량 두 개에 의해서 재고를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생산량 및 판매량이 전부 원가 계산으로 가고요.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에 의해서만 이익이 결정이 됩니다. 답이 4번이고요. 100번 봐보시면 다음은 3일에 2001년 동안의 손익에 대한 자료이다 해놓고 밑에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과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뭐에 의해서?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박스에서 봐보시면 순매출액이 500만 원, 밑에 변동 제조 원가가 135만 원, 고정 제조 원가 주어져 있고 판매량 주어져 있고요.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고정 판매비 관리비 생산량 되어 있고 기초 제품은 없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9만 단위인데 판매량이 7만 단위니까 기말에 2만 단위 지금 남아 있습니다. 2만 단위가 남아 있는데 2만 단위에 대해서 단위당 제조 원가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 박스에서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35만 원을 뭘로 나눠야 돼요? 생산량으로 나눕니다. 9만 단위. 그러면 단위당 15원 나옵니다. 얘가 기말 재고액이 돼가지고 30만 원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풀어봅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판매량이 7만 단위죠. 7만 단위 금방 봤던 단위당 15원. 그 다음에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서요. 26만 원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공헌이익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다가 고정비용, 고정제조 원가 50만 원 차감하고요. 고정 판관비 55만 원 얘까지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뭐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이익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264만 원이 됩니다. 답이 2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봐 놓으시고요.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첫 번째 절차는 활동 분석을 실시하여 활동을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 중심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박스에서 봐보시면 제품 종류에 따라 특정 제품을 회사의 생산 품목으로 유지하는 활동이다. 제품을 유지하는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1번 제품 유지 활동이 된다는 얘기고 그 이해에 봐보시면 특정 제품의 설계와 연구 개발 및 AS 활동 되어 있는데요. 101번 같은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 4개에 대해서. 그런데 이 4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1번 문제는 그리고 ABC에서 이거 물어보는 게 총 8회분 기출문제 중에서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냥 힌트를 제품을 유지한다 해서 제품 유지 활동 이 정도로 봐 놓으십니다. 102번 3일의 월별 원가 자료이다. 고저점법을 이용하여 5월달 직접 노동시간이 9,500시간으로 예상된다면 총 제조 원가를 추정하면 얼마인가? 원가 함수를 추정을 하는데 제시된 방법이 고저점법입니다.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거 2개 가지고 원가 함수를 선형으로 한번 추정해 봐라. 지금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뭐가 가장 높을 것이고 뭐가 가장 낮을 것인지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조업도 기준입니다. 제조원가 기준이 아니고 조업도 기준으로. 그러면 표에서 봐보시면 직접 노동시간이 조업도라는 얘기고 가장 높은 것이 2월 달에 12,000시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이 4월 달에 4,000시간입니다. 이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업도가 기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